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2살에 30년째 당뇨를 관리하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무서웠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새벽에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간 이야기입니다. 혈당이 40까지 떨어져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30년 동안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 경험 덕분에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 귀중한 의학 지식을 배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분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언젠가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후에 손자가 와서 놀다 갔는데 아이방 청소도 하고 이불도 빨래했어요. 평소보다 활동량이 많았지만 그런 줄 몰랐죠. 저녁 7시에 식사를 했습니다. 밥, 생선구이, 나물 반찬.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입맛이 없어서 밥을 조금 적게 먹었어요. 평소 한 공기에서 반 공기 반 정도. 식후 2시간 뒤인 9시에 혈당을 재봤더니 145 정도 나왔어요. 괜찮네 하고 평소처럼 속효성 인슐린 12단위를 맞았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혈압약과 당뇨약 먹는 걸 깜빡했어요. 평소에는 7시 30분에 먹는데 그날은 10시가 넘어서야 챙겨 먹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정 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 30분경부터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바로는 저혈당은 7단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 이 7단계를 차례대로 다 경험했어요. 1단계, 가슴 두근거림과 식은땀.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계단을 뛰어 올라간 것처럼요. 그리고 등과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더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2단계, 손떨림과 불안감. 혈당이 60 이하로 더 떨어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물컵을 들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단계, 갑작스런 배고픔. 혈당이 55 이하로 떨어지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배가 고파왔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뭔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속이 메스꺼리면서 토할 것 같기도 했고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4단계, 머리가 멍해짐.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깨우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평소에 쉽게 하던 생각들이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5단계, 말이 어눌해짐. 혈당이 45 이하로 더 떨어지니까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여보, 여보 하고 부르는데 혀가 꼬이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됐어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남편이 깨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6단계, 다리에 힘이 빠짐. 혈당이 40 이하로 떨어지니까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저를 붙잡아줬거든요. 이때 남편이 이상하다, 119에 신고해야겠다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7단계, 의식을 잃음. 그 다음 기억은 응급실에서 깨어난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완전히 의식을 잃고 경련까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증상 경험해보신 분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혈당이 40까지 떨어졌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오셨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30년 동안 당뇨를 관리해왔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 같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저혈당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3분 골든타임 대처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예요. 의식이 있을 때 1분 차 즉시 혈당 측정하세요. 70 이하면 응급 상황이에요. 2분 차 빠른 당분 섭취. 포도당 15g 또는 설탕 1큰술을 드세요. 3분 차 15분 후 다시 측정하고 여전히 낮으면 같은 양을 반복하세요. 의식을 잃었을 때 절대로 입에 음식을 넣으면 안 돼요. 질식할 위험이 있거든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기도를 확보하세요. 글루카곤 주사가 있다면 허벅지 바깥쪽에 주사하세요. 저희 집도 이제 글루카곤 주사를 상비하고 있어요. 남편도 사용법을 배웠고요. 저혈당을 예방하는 관리법.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예방법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혈당 측정 타이밍. 저는 이제 하루에 6번째요.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시, 점심 식전 30분, 점심 식후 2시간, 저녁 식전 30분, 저녁 식후 2시간, 잠자리 들기 전, 그리고 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재봐요. 70세 이상 정상 혈당 범위.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기준이에요. 공복 100에서 130, 식후 2시간 140에서 180, 잠자리 전 100에서 140. 70세 이상은 젊은 당뇨 환자보다 목표 혈당을 조금 높게 잡는데요. 저혈당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래요. 응급 상황 대비 용품. 저는 이제 항상 가방에 이런 것들을 넣고 다녀요. 포도당 정제 약국에서 구입. 꿀스틱 3개. 혈당 측정기와 시험지. 응급카드 당뇨 환자임을 알리는 카드.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약물 관리의 중요성. 인슐린이나 당뇨약의 종류에 따라 저혈당 위험이 달라진다고 해요. 속효성 인슐린은 주사 후 1시간에서 3시간 후가 위험해요. 중간형 인슐린은 주사 후 4시간에서 8시간 후가 위험하고요. 설파니루레아 계열 약물은 식사를 거르면 정말 위험하대요. 저는 속효성 인슐린을 쓰니까 주사 후 2시간 정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이에요. 식사와 운동 조절. 식사 조절도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해요. 30분 이내로요. 탄수화물 양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식사량을 줄일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조정해야 해요. 운동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운동 전에 혈당을 체크해서 150 이하면 간식을 먼저 드시고요. 운동 중에는 30분마다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운동 후 2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저혈당 위험이 계속 있다고 해요. 가족 교육의 중요성.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가족들에게 저혈당 응급처치법을 꼼꼼히 가르쳤어요. 남편과 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모여서 같이 교육받았거든요. 가족이 알아야 할 저혈당 증상. 식은땀과 손떨림, 갑작스런 성격 변화나 짜증, 말이 어눌해짐, 걸음걸이가 비틀거림, 의식 저하. 이런 증상들을 보면 즉시 혈당을 재보고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현재 재관리법. 그날 이후로 저는 생활 방식을 많이 바꿨어요.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하고 항상 응급용품을 가지고 다녀요. 식사 시간도 더 규칙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체크해보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는 거죠. 지금은 혈당 수치가 전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충 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꾸준히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여러분, 당뇨 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건 너무 자신만만해지는 거더라고요. 저도 30년 동안 관리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해요. 특히 인슐린을 맞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약만 드시는 분들보다 저혈당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저는 그나마 남편이 있어서 빨리 발견됐지만 혼자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과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이상하면 바로바로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